안녕하세요. 무상무리심입니다. 오늘 중요한 하여튼 약간 변곡이 생겨서 지수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제가 예전에도 며칠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거. 예.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한번 하려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맞고 이제 떨어졌으면 아마 이제 그 시장이 하락장으로 그냥 거세게 만약에 간다 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쭉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쭉 빠졌을 건데 결국은 21선 근처에서 비비다가 21선 위로 다시 올라타고 오늘 이렇게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이거에 앞서서 미장도 마찬가지예요. 미 S&P를 보면 여기도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 고점 내지는 종가 부분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를 하고 거래량도 이제 살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아니고 그 요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돌파를 뭐 종가상으로는 했죠. 예, 종가상으로는 돌파했는데 완벽하게 올라서 주는 게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그 실적이 문제가 좀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메타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서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가 오고 있어서 기업들의 실적이 빠그러질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 다시 이제 투심이 나빠지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가는데 지금 1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121선까지는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딱 돌파한 이후부터 이렇게 상승을 해서 121선 근처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급등락해서 이제 21선 이렇게 따라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살짝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21선을 깨지 않으면서 살짝 조정했다가 한 2, 3일 조정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딱 세우고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121선까지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약 12%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이 약 7%니까 한 5% 정도 그 상승 여력이 있다. 그쵸? 한 유로 정도 가죠. 121선이 내려오면 약 12%, 여기서도 12%, 그쵸? 예. 그래서 약 한 5% 정도, 5% 정도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러면 개별주들은 2배 내지는 3배 정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개별주로는 10%에서 많이 상승하면 한 30%까지도 슈팅을 땡길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21선 올라타서 추세 전환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래서 이 단기 박스권 여기를 벗어나서 갈 수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를 박스권으로 봐도 여기를 박스권 상단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 저항점이죠. 여기가 전 저항점 근처 갔다가 121선 저항 근처 갔다가 이제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여기가 돌파인데 여기가 저항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저항으로 놓으면 저항도 약간 지금 돌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괜찮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시장이 단기 상승 추세이니까 뭐 요거는 안 봐도 되니까 단기 상승 추세이니까 만약에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고 치면 시장보다 강한 그쵸? 그런 거를 매수 포지션으로 잡는 게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 시장보다 강하죠. 예, 시장은 아직 뭐 121선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는데 얘는 61선마저 돌리고 121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도 이제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살짝 조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21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야 돼요.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21선 깨고 내려가고 여기를 깨고 내려간다면 또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서 예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한 가지 안 좋은 게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사는 걸로 봤었거든요. 오늘 기관은 투신하고 연기금하고 많이 들어왔네요. 금융투자에서는 이제 금융투자는 뭐 선물 옵션 연계해서 아마 포지션을 잡은 게 많이 있을 테니까 투신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연기금이 새로 들어오고 사모펀드는 다시 좀 파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외국인이 계속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기관이 많이 파는데 오늘 기관이 많이 팔면서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사모에서 많이 팔면서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이 나서 좀 안 좋습니다. 21선을 깨지 않아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깨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매수 포지션으로 잡기에는 애매하다. 왜냐하면 실적도 안 좋고 그리고 오늘 좀 강했던 게 거래량도 늘어나고 여기를 이제 완벽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이미지 센서인데 후공정 그 테스트인데 나는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아서 이미지 센서 쪽도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평가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강합니다. 네,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는 당분간은 실적이 막 좋아질 일은 없어서 좀 그렇고 일단은 역시나 유일한 성장 섹터 2차전지 섹터죠. 오늘 보면은 거래량 들어오고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치고 나간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게 요런 차트는 제 기준으로는. 그리고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추세를 되돌리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25일선이라고 돼 있는데 뭐 똑같아요. 21선으로 해도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여기도 쌍바닥을 해서 이제 위에 올라섰지만 좀 더 이제 올라서야겠죠. 얘 같은 경우는 당장에 뭐 저가 매수세로 이제 들어가기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그리고 LG 엔솔 이게 이제 강하죠. 아주 강하죠. 지금 이제 여기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 매물대를 이날 아마 연기금이 엄청 샀을 거예요. 1월 27일 날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얘는 이제 이렇게 조금 조정한 다음에 다시 출발할 때 사는 게 낫다. 왜냐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삼성 SDI도 강하죠. 예전 같았으면 여기 돌파했을 때 이봉에서 반드시 샀을 건데 요즘은 매수하면 하도 몰리니까 안 샀더니 또 잘 가네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시장보다 엄청나게 강하죠. 시장보다 보시면 시장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얘는 이평선이 모두 아래에 있어요. 이평선을 모두 딛고 지금 올라서서 슈팅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때 사는 전략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조정을 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사는 전략도 괜찮고 그거는 이제 뭐 취사 선택 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 PND 이런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워낙 물린 매물이 많아서 물론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면 쭉 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첨가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엔솔이 실적도 좋았고 매출액도 막 성장하고 있으니까 양극재 공급하는 LNF하고 포켓도 좋을 텐데
사실 LNF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그다지 오늘 거래량도 안 터졌고 대신에 양매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얘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얘도 양매수가 들어왔고 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좀 치고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종가에서 매수를 했고 그리고 포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다 뚫어놨어요. 얘도 월봉으로 봐도 다 뚫어놨고 주봉으로 봐도 잘 뚫어놨습니다. 그쵸?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커비드 핸들 보이죠? 그냥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조정하면 어차피 이제 포케 같은 경우는 그 어디죠? 포드하고 얼티엄 셀인가 뭐 그것도 있고 엔솔에 납품하는 것도 있고 미국에 공장 짓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정 나오면은 이것도 상당히 좋다. 상당히 좋다. 근데 이제 얘를 그 만약에 그 저걸 잡는다 보면 요 정도 라인 될 거예요 아마. 한 요 정도는 요 구간은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손절 폭이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손절 폭도 적어지면서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거는 이제 에코프로 BM 지주사 겸 폐배터리 사업을 하죠. 근데 이제 얘도 그 보면은 거의 이제 이 윗꼬리 부분만 지금 남겨 있는 상태예요. 그쵸? 윗꼬리만 남겨 있는 상태고 얘도 어떻게 보면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인데 지금 다시 살짝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딱 못 넘고 그쵸? 주봉상으로는 여기를 딱 못 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비비다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도 손절 라인은 여기 정도로 잡으면 되거든요. 손절 라인 여기 정도로 잡으면 얘도 한 20% 손절이에요. 20% 손절이니까 조정할 때 분할 매수도 되고 그쵸? 이렇게 조정할 때 분할 매수해도 되고 다시 출발할 때 사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할 때 그때 사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향에 따라서 약간씩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저가 매수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근데 아무래도 그냥 시장에서 알아주는 주도주 위주로 사는 게 낫겠죠. 물론 이제 얘는 바닥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은 크지만 시장이 꺾이면은 이제 못 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조금 오늘 강하더라고요. 코스모 신소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얘도 여기만 돌파하면 괜찮겠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돌파했다가 강하게 조정해서 다시 가는 거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그리고 뭐 얘는 이제 SDI에 캔하고 원통형 납품하는 애들이니까 저가 매수세로 이제 따라가도 좋은데 이런 주식들은 이렇게 양봉을 세울 때보다도 음봉으로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이 지금 별로 S&P는 뭐 별로 안 떨어졌고 미니 나스닥이 좀 떨어지죠. 지금 0.56%. 지금 이제 그 걱정할 거예요. 이제 거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면서 이제 투심이 살아나는데 반대로 경기 침체가 와버리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단하기가. 그래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을 막 번갈아면서 취하면서 이익이 날 수도 있고 그걸 엇박자 타면은 계속 손해만 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예요. 지금 뭔가 아리까리한 상태. 그쵸? 뭔가 아리까리한 상태다. 우리 코스닥 차트를 볼까요? 이제
코스피는 완벽하게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가는 것 같은데 코스닥은 나스닥하고 똑같네요. 그쵸? 여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강하게 여기를 돌파해야 되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은 안 사고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좀 약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만 이렇게 사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요 21선이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건데 이게 음봉으로 조정할 때 21선을 웬만하면 깨지 않는 게 좋다. 웬만하면 깨지 않고 반등해서 이제 강하게 가면은 진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 높은 확률로.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괜찮게 보인 게 뭐냐면 신재생 쪽이 강하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오늘 실적이 나왔죠. 제가 이거 오늘을 이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추세를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제 저점을 높였죠. 저점을 높여갖고 오늘 한 3% 정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오늘 시장도 좋고 이제 태양광 실적이 잘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실적이 잘 나왔고 미국 그 태양광 업체도 이제 주가가 좋거든요. 미국 태양광 업체가 뭐냐면 퍼스트 솔라거든요. 이거 아닌가? 퍼스트 솔라가 아니었던가? 잠깐만요. 퍼스트 솔라 맞는데 보면은 여기서 살짝 조정하고 바로 FSLR 보면은 지금 강하게 상승했잖아요. 강하게 상승하고 고점 대비 조정이 약 20%. 굉장히 강한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 지금 21선 위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올렸으면 여기서 이제 좀 더 치고 나가고 21선이 이렇게 돌 거니까 이렇게 살짝 조정하고 다시 이렇게 돌릴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점도 올리고 이렇게 쌍바닥이고 21선이 이렇게 돌겠죠. 그리고 121선, 61선 따라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정배열 상태로 돌리는 거고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하면은 쭉 가는 거고 이거를 이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약 3% 정도 요 정도 이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잘 가는구나. 그리고 현대에너지는 이제 많이 급등해서 아직은 그 조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 좀 깊이 조정하고 대신에 오르기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300% 올랐기 때문에 뭐 37% 정도 조정은 그 양호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딱 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죠.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어서 얘도 이제 만약에 당분간 시장이 여기서 그냥 쭉 상승하면 얘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럼 21선 돌고 그럼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 돌파할 때 또 매수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니까 이 안이 다 매수 타이밍이 돼요, 사실. 다 매수 타이밍이 되고,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가면, 이제 슈팅해서 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월봉으로 보면은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남아 있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른다.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남은 거고. 근데 뭐 여기서부터 카운트하면 1파, 2파, 3파, 4파, 5파, A파, B파, C파 이제 하락 파동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파동 세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항상 손절 라인을 잡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 정도에 샀다가 그때 이제 매수를 딱 걸었는데 다 체결되더니 갑자기 실적 발표 나면서 급락을 하더라고요. 급락할 때 다시 더 받아갖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도 괜찮고 CS 윈도는 아직 멀었죠. 예, 장대 음봉 나서 21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아래에서는 매수로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좋다. 하나솔루션이 조금 좋아 보였다, 오늘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